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생마다 중요한 집중의 시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죠. 그래서 수요일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준비하느라 또 요새 영상이 좀 늦었습니다. 일단 나름대로 매번 수업을 할 때마다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응용 2단계 친구들이 워낙에 난이도가 높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기반 기술들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제 응용 2단계 수업은 이제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요즘은 거의 못 노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좀 쉬기는 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못 쉬어요. 왜냐면 쉬고 이렇게 하는데 막 질문 오고 막 그러면은 어저께 일요일인데도 막 질문 막 한 2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일요일에 오는 거는 좀 심한 것 같아도 이제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그때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 좀 바빴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생각은, 이제 제가 코딩도 하고 워낙에 바빠요. 제가 좀 바쁘게 살려고 해요, 사실은. 어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들 때문이요. 인생마다 이제 중요한 집중의 시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그 1km 그 병특 되고서 만들 때, 그때도 사실 정말 매일 새벽 5시 6시까지 이제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날은 뭐 바로 9시엔 출근을 못해도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출근해서 거의 새벽 5시까지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바쁠 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되게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실력이. 특히나 안드로이드 첫 작품이 1km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고 자랑스러운 제품이겠죠, 그 당시엔. 그 당시에 이미 사용자가 막 6, 70만 명이 넘은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프리랜서가 하다가 도망갔어요. 어렵다고. 그 당시에는 너무 없었거든. 그 안드로이드 개발자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API가 지금은 좀 깔끔한데 예전엔 좀 지저분하고 튕기는 현상도 너무 많고, 그래서 좀 되게 안 좋았었어요. 프로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니까. 이제 그때 10년 전이 뭐야? 12년 전쯤이네요. 제가 병특 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작품이 그 시간 내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렇게 할 때 뭐 다른 회사원들이 그렇게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회사에 남아서 새벽까지 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의 어떤 제 위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경험이 한번 첫 번째 생각나고, 두 번째 생각나는 거는 제가 이제 병역 특례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뭐 누나들이랑 뭐 싸운다든지 뭐 주변 사람들이랑 뭐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군대 나가 이 새끼야 뭐 이지랄을 해요. 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내 걱정 그렇게 안 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역겨운 사람들이 꼭 이제 군대 갔다 온 그냥 존나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뭐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사실 뭐 풍족하게 살고 싶고 그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내 노력에 대한 대가를 명확하게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저란 사람한테 그냥 군대 그냥 적당히 대충 갔다 와가지고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는지. 군대는 빨리 갔다 오면 좋대. 뭔 개소리예요. 그 정확하게 갔다 오는 게 좋죠. 그러면은 박사학위 따면서 군복무 같이 하는 분들 많거든요. 전문연구위원분들. 그럼 그런 분들은 다 잘못된 거야? 꼭 지가 한 거만 맞대.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전체주의적이고 뭔가 되게 오만한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시점에 제가 그리고 나서 병특을 열심히 해가지고 했어요. 매일 아침 새벽 6시나 7시에 남들 출근할 때 나는 그 출근하는 같은 버스를 타고, 집이 가난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인천으로 가셨는데, 그 인천에서
이제 그 송내역, 부천 송내역까지 이제 나와야 돼. 아니면 그 당시에는 우리 동네는 별로 없었거든. 근데 아침에 이제 여는 카페가 이제 송내역에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맥북 그 중고로 산 걸로 이제 iOS 개발을 할 때 아침 6시 정도 일어나요. 그리고서 씻고 이제 보통 거기 가면은 남들 출근할 시간에 같이 간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남들 이제 그 송내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맥북을 펴고 나는 이제 iOS 개발을 하는 거지. 그때가 한 13년 전, 14년 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들 진짜 그렇게 바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나이도 조금 20대 초반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iOS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었고 이제 너무 자료가 없었어요. 국내 자료 그 당시엔. 지금은 엄청 많은데 너무 없고 그래서 해외 자료 막 뒤적거리면서 이제 코코스튜디라는 것과 이제 네트워크 소켓 연결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게임을 막 만드는데 난이도 높죠. 돈도 없어가지고 우리 집 서버 IP를 방화벽을 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다 세팅해놓고 했었지. 그 당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는데 구글 앱 엔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데이터베이스 비용도 아끼려고 뭐 그런 것도 쓰고 했는데 구글 앱 엔진 졸라 느렸어. 그래가지고 좀 나중에는 아 이거 절대 안 써야 되겠다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는 게 새로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뭐 또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오만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많았던 거를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하면 정말 인생에서는 참 그 시기에는 다 제가 틀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나서 생각해보면 다 걔네들이 틀린 거야. 나보다 잘 사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딴 건 몰라도 학생들의 존경이라도 받고 살고 좋은 결과 학생들이 좋은 곳으로 취업하고 항상 저는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경제활동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 에게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성과가 잘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도 뿌듯하고요. 그게 저는 진짜 이 직업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뭘 하든지 자기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거는 다 매력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성과가 잘 나와서 고객들이 만족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게 되면 나도 사실 서로 좋은 거잖아. 그게 이제 제일 아름답고 좋은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전문가는 엄청난 노력들이 이제 숨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할 때 지금 와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저는 옛날에 정말 고생을 20대 때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몸이 힘들어서 더 이상 막 앉아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한 2주 가까이를 한의원 가서 막 몸 다 풀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막 이렇게 막 앉으면 너무 이렇게 피가 안 통해서 막 어지럽고 막 이랬었거든. 그래서 그런 일들 그리고 주말에는 뭐 학생들 가르치는 때도 있었지만 학생들 좀 가르치기 싫을 때 같은 경우는 제가 프리랜서 프로젝트도 주말에 막 몰아서 하고 그러니까 제 몸을 많이 혹사했죠.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뭐 서럽다 이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할 때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너는 그냥 찐따 뭐 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냥 쟤는 군대 안 갔다 온 그런 사람. 근데 내가 병특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쌓아놓은 막 울분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병특되는 게 사실 되게 선입견도 강하고 거기도 명문대 친구들은 그닥 뭐 포폴도 준비 안 해도 너 서울대니까 그냥 뽑는 이런 풍조도 되게 강한데 저 같은 경우는 서울대도 아니고 디지털대로 편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학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제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스펙적으로, 학력적으로는 저 친구들에게 되지 않지만, 잘 생각을 해보자. 회사라는 게 개발자가 필요하고, 개발자를 뽑는다는 건 결국에는 실력 있는 개발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렌디한 좀 트렌디한 거면서 개발자가 별로 없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iOS 또는 안드로이드 개발, 그것도 서버 개발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금상첨화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23살의 제 생각이었어요. 그건 맞아 떨어졌는데 제 실력이 부족해서 정말 매일매일 정말 무슨 고시생처럼 살았던 거죠. 사람들은 모르지. 나의 노력을 모르죠. 제가 학생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그 코칭 방법을 얼마나 속상해하면서 코칭 방법을 하나하나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과연 그런 시간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면 검사나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어떤 예전에 같은 고시촌에서 그렇게 빡세게 하다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전문직이라고 하는 곳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뭔가 이제 그 한 분야에서 최정상급, 정상급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저는 제일 역겨운 게 어떤 사람들 보면 지가 그냥 적당히 안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가 안 해서 그래 놓고서 꼭 보면은 뭐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만족하면서 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하면서 살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까내리려고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가진 사람들은 제일 최악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바나 세렝게티 초원에 막 이런데 가면은 우두머리가 되려고 막 싸우잖아. 일단 수컷들의 경쟁, 암컷들은 더 아름다워 보이려고 경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 집단주의 사회에서 더 뛰어나 보이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 동물의 본능 같은 거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인간이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최소한 엄청난 부자까지 되지 않더라도 사회 구성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남한테 돈이 없어서 아쉬운 소리를 안 할 정도 또는 남한테 열등감이 그렇게 생기지 않을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생물학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비교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최근에 뭐 쓰레기 그 청소부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거죠.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다 하는 직업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분이 25억 27억 가까이 재산을 경매로 불리니까 그분을 해고해 달래. 근데 이게 그냥 기본 정서예요. 저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사람들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경매? 아, 나도 공부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런 게 맞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 사람 자체가 저 직업이 꿀직업이다라고 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경매래니까. 그러니까 멍청해.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멍청하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오만한 사람들이 많아. 가난하다고 오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 잘해놓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고 오만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뭐라도 하고 좋은 성과라도 내고 자기 잘난 척 하는 거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자신이 맞다고 확정 편중해서 상대방을 깔아내리는 거, 저 사람은 사회 악이다 하는 거죠. 27억이 있으니까 환경미화원 할 때는 되게 사회 봉사하시는 좋은 분이다 라고 하는, 자기 발밑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나중에 여러 가지 사연을 보면서 느낀 게 그분이 정말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글을 보니까. 정말 힘들게 사셨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때, 과연, 자신이 그렇게 빡세게 뭔가를 할 때, 사람들이 자기한테 손 내밀어 줬냐, 얘기를 한다면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맞아요. 세상은 그런 게 있어요. 저 나름대로 많이 베풀고 사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조금 이렇게 하는 편으로 좀 바뀐 게,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베푸는 편이긴 한데, 뭐 이렇게 밥 같은 것도 제가 뭐 주변 만날 많이 사고 그런 편인데,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좋은 사람들은 돈을 제가 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무언가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를 호구 새끼 하나 잡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버는 돈의 가치, 근데 자기 돈은 되게 벌벌벌벌 하면서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가치는 진실하고 멋진 돈이고, 제 학원장인 이제 그 노프 팀장의 돈은 쟤는 그냥 뭐 운 좋아서 돈을 벌었겠거니 이런 느낌으로 그냥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이런 사례가 진짜 많아요. 막 최근에 어떤 넷플릭스에서 나와서 유명해진 프리지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짝퉁 입었다고 문제가 생겼죠. 근데 그 짝퉁을 입었다는 걸 비난받아도 뭐 마땅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사 댓글 같은 거 보면서 놀랬던 게, 그런 사람들 보고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어쩐지 산티가 잘 흘렀어 막 이러면서 막 댓글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는 본인은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그 프리지아라는 사람이 그런 짝퉁을 입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산티가 잘잘 흘렀다고 말하기에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선을 졸라게 넘어. 그러면서 자기는 도덕적으로 되게 우월한 줄 아는 거죠.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이게 정말 이게 팁노바가 당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만 해도 참 잘하면 인정받는 사회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요즘은 뭔가 잘하면 제가 유명인이나 이런 좀 어떤 재산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무언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나 뭔가 몰두해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까이 안 두시는 게 조금 좋아요. 왜냐면 자존감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이런 뭔가 몰입해서 집중해서 자기를 펌핑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아쉬워요. 뭔가 이렇게 그 남들 모든 언론 TV에 나온 사람들 다 운으로 잘 된 것 같고 그냥 아니면은 재능 만족주의, 그러니까 타고난 게 그냥 잘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저도 요새 매일 막 12시간씩 코딩을 하고 제가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거의 이제 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그러지 않은 시간은 막 학생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제가 올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좀 마음을 먹은 게 이제 기술의 변혁을 내가 따라가려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시간, 12시간 거의 뭐 여가는 없죠. 그래서 친한 뭐 그런 친구들도 못 보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각 기술마다 시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걸 캐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리고 제가 공부한 시간은 다 진입장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런 교육기관들이 쟤네는 뭔데 어떻게 5천이 넘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걸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니까 5천이 넘는 그 연봉이 사기다 라고 이제 많은 커뮤니티나 뭐 페이스북 그 생활코딩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막 그렇게 그냥 무지성으로 지적을 했죠. 근데 사람이란 게 재밌는 게 자기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 유튜브만 계속 보잖아요. 정치도 그래요. 지금은 이제 선택의 시대다 보니까 막 좌파 진영이면 좌파 유튜브만 보고 우파 진영이면 우파 유튜브만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 것만 보거든요.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맞다고 믿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많은 커뮤니티에 여전히 저격을 당했는데 우리가 뭐 그거 갖고 거짓말했으면 페널티라도 받았겠는데 전혀 받은 이력 없죠. 교육청에 물어보세요. 제가 항상 우리는 당당하게 하고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믿고 싶지 않은 거죠. 현실 부정에 당했네? 근데 그 이면에 정말 학생들이 정말 매일매일 나와서 엄청 노력하고 저는 그 노력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재능 만족주의 막 빠진 친구들 있는데 고작 그냥 뭐 한두 주 해놓고 한두 주 막 노력해서 코딩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4년에서 안 되는 학생들은 뭐가 되는데 전공자들 중에 4년 공부해도 코딩 못하는 애들 비일비재해요. 안 믿기지? 전공자들 어떻게 그러냐고. 내가 전공자였어. 그리고 나 전공자들 AS 전문이거든 내가. 그리고 난 경력자들도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줘도 그냥 현실 부정하고 싶은 거지. 저 말이 안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자는 저도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뭘 할 때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그 어떤 좋은 그 테크닉이나 이런 결과로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제 결과를 좀 의심하는 거는 좀 아주 합리적인 접근이지만 일단은 그 의심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근거를 명확하게 보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걸 요구할 수 있어서 그 인증을 하면은. 근데 참 저는 그 여러모로 봤을 때 진짜 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 대한민국 사회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오히려 좋은 기회를 더 우리가 빠르게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높은 연봉이라는 건 정말 다양한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중소기업이 바보도 아니고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연봉 5천이 넘게 이번에도 사실 5천이 넘게 많이 갔죠. 근데 그 얘기는 어, 좀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 이번에도 또 잘 갔어요. 그래서 요즘은 5천 이하 없어요. 5천 이상이고 다. 그래서 그리고 요새 웹3 쪽으로 좀 많이 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웹3 기반해서 그러니까 완전 실리콘밸리나 이쪽에서도 많이 투자한 쪽인데 어쨌든 그 얘기는 다음에 얘기하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항상 적당히 먹고 사는 개발자가 되지 마시고 모든 나의 프로세스를 상대방이 알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음지에서 조용히 노력하는 시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시간이 제가 어딘가 뭘 잘하는 사람들 보면 혼자 몰두해서 집중해서 생각하고 이게 중요할까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되게 정상급으로 가보지 못했거나 최상위권으로 가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되게 급해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급하거든요. 뭔가 빠르게 무언가를 자꾸 되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 뭔가 저 사람들은 뭔가 제대로 이제 정상급으로 가본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정상급으로 가려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고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코딩을 하더라도 정말 그 힘든 그 시간을 버틸 그런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모든 똑같아요. 제가 못하는 분야에서 항상 저는 처음부터 뭔가 잘해본 적 별로 없어요. 근데 시간이 한 몇 년이 지나거나 내가 그거를 몇 달 동안 정말 절실하게 원하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실패를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잘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살면서 내가 뭔가 잘하고자 하는 걸 못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의 교육이 훌륭했던 거죠. 쉽게 뭔가 포기하기보다 일단은 쭉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죠.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에. 근데 처음에 오기로 했는데 자꾸 어떤 게임을 했는데 내가 자꾸 지는 거야. 100패까지 했어요, 거의. 그런데 거의 못 이기고.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100패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는 패턴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지는구나.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고, 100패 하는 동안 정말 짜증나죠. 게임은 지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겼죠. 그러니까 그런 식도 되게 많았고 제 인생이 약간 이런 프로세스로 많이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초기에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은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2000년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가르쳤던 그런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생각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 케이스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제가 겪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 하나하나 디테일 10년 동안 잡은 거를 기반으로 만든 게 팀노바 프로세스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뭐 상위 티어에 있던 개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상위 티어로 갈 수 있고 애초에 상위 티어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삶이 많이 달라요. 왜 개발자들을 자꾸 그 불쌍한 글 쓰는 그런 개발자들이랑 자꾸 그런 것만 보고 엮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식당도 맛집 사장님 이렇게 쫓아다닐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일반 불쌍한 그 식당 있잖아요. 장사 안 되고 팔이 날려가지고 되게 힘든 그런 곳만 조명해야지 맛집 찾아가면 안 되지. 맨날 찾아가는 건 맛집이면서 그 맛집 사장님 돈 쓸어 담는 거는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먹어보면 알잖아요. 장사 안 되는 안 될 만큼 한다니까. 기본적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막 기본적으로 막 식재료도 좀 아쉬운 데도 되게 많고 그리고 태도 자체도 문제야. 어디 가는데 나 최근에 사라진 집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제 아는 형이랑 거기서 소주 한잔 하려고 이제 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갔는데 뭔가 들어갈 때부터 표정들이 부부싸움 했나 막 부부가 하는 거였는데 부부싸움 한 것처럼 표정이 어두워. 근데 나는 거기 처음 갔잖아. 근데 거기 갔는데 안주도 되게 늦게 나오고 늦게 나오는 것도 늦게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무슨 부부싸움 한지 무슨 한 5분밖에 안 지난 느낌으로 대하는 거야. 사람들을 쌩쌩 이렇게 대하는 거야.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겠지. 근데 거기가 2층이었거든. 2층인데 2층에 있는 그런 술집이 가서 그다지 메리트가 없으면 누가 가요. 1층에 있어도 갈까 말까인데 근데 맛도 그냥 그저 그런 거야. 그 메뉴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망하겠다 했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6개월 지나니까 망하더라.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딱 가보면 안 되게 생겼네 이런 거. 근데
그 우리 뭐 개발자는 안 그러나? 개발자는 딱 보면 아 쟤는 그냥 그저 그렇다 이런 거 금방 같이 일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아 여기 개발자들 스테이터스가 어떤지 어디 프리랜서 하러 딱 가보면 여기 스테이터스가 막 별로면 그런 사람들이랑은 굳이 막 의견을 타협하지 않고 말 섞지도 않아요. 왜냐면 내가 하는 포지션만 그냥 깔끔하게 해주고, 근데 이것 때문에 앞에 문제 생기면 그거 명확하게 찍고 니네 개발자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가 훨씬 낫지 내가 막 그 사람들 못하는 거 우쭈쭈쭈 해가면서 막 이렇게 막 이거를 우물쭈물 하려 그러잖아요. 백종원 안 보셨어요? 백종원 그 컨설팅 하는 프로그램 골목 식당 가보면은 뭐 못하는 주제에 뭔가 문제 많은 주제에 고집은 졸라게 세가지고 막 뭐 도와준다고 동의는 했는데 자기 자존심은 지키고 싶고 딱 이런 게 제일 최악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항상 너무 자존심이 세거나 너무 자아가 강한데 그것 대비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집중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뭐 잘해지는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오래 하면 어느 정도 이상은 무조건 잘해져요. 우리 엄마가 수영 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수영을 한 5년, 10년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바다 수영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그 정도로 이게 그냥 근데 평범한 아줌마예요. 근데 천천히 조금씩 하니까 잘 되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꾸준히 하는 거.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제 처음에 뭐 저야 뭐 그냥 당뇨 때문에 그냥 하는 거지만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 보면 막 몸 되게 좋은 그런 분들 있단 말이에요. 막 10년 이상. 근데 중년이 될수록 그 몸이 좋기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 그 근육량도 막 빠지고 그러니까. 근데 막 그렇게 몸이 되게 좋고 막 50대가 넘었는데 그런 형들 있단 말이에요. 그 형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몸이 좋아졌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냥 꾸준히 한대요. 꾸준히 뭐 어마어마한 비결이 있어서 한다기보단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최고고,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고 막 꾸준히 막 2년 3년 하다 보면 좋아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일단은 어떤 시간을, 인고의 시간을 이 안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지 뭔가 그렇게 막 대단한 비결이 있고 막 되게 쉽게 막 되고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진짜 그런 걸 원한다면 뉴럴링크를 기다리세요. 뭔가 머리에 칩을 이식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렇게 하는 걸 이식해야지. 저는 뭔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안 되는 프로세스를 보면 되게 뻔해가지고 막 사람들은 뭐 나는 뭐가 안 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참을성이랑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강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살면서 그렇게 막 좋은 프로세스를 겪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한다는 게 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적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적응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변화하는 세상에 계속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처음에 새로운 기술 보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이 되면은 시간 지날수록 이제 또 좀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좀 힘든 것도 좀 덜해지죠. 이것도 이 위주로만 좀 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고 내가 이걸 연습을 좀 하면 되겠거니라는 게 이제 보여요. 팀노바에서 그런 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팀노바를 뽑아가는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팀노바 졸업생들은 너는 뭘 해도 잘하겠다. 너는 뭐 금방금방 바뀌어도 금방금방 하겠다. 다른 개발자들은 뭔가 불만이 되게 많고 뭐 새로운 거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는데, 팀노바 졸업생 출신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훈련을 그렇게 시키기도 했고 저는 그거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많이 습관화시켜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회사들이 많죠. 대표 입장에서 너무 좋고 같이 일하는 CTO 입장에서도 뭔가 뭐만 이제 자기 플랫폼 아닌 것만 하면은 저 못해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시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조금 시간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개발자가 훨씬 좋지.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누구 뽑겠어요. 그러니까 고연봉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다각적으로 훈련을 만들어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한 부위만 운동해가지고 진짜 건강해졌다고 말하기 힘든 것처럼 종합적으로 운동을 해야 몸에 밸런스가 잡히는 것처럼 IT 업계도 그래요. 그 서머부터 해가지고 보안부터 해가지고 인공지능 아니면은 진짜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살아남을 것이고, 변화하는 시대에 더 많은 곳에 갈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코인 쪽으로 가고 메타버스 쪽으로 많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팀노바의 변화하는 커리큘럼의 특징이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졸업시킨 친구들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런 결과들은 항상 최상위권이었죠.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실력이죠.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거를 얻고 뭔가 영광을 얻고 싶고 자부심을 얻고 싶다면 저는 몰입하는 시간을, 나만의 몰입하는 시간을 좀 집중하는 그 상태를 만드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저도 어떻게 보면 영상을 못 찍을 정도로 좀 바쁘고 제가 커리큘럼 좀 더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하는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될 것들을 코딩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 저한테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1년에 이런 시간들이 한 두세 번 이상은 있는데, 그런 시간들은 뭐 제가 굳이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제 실력으로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학생들 코칭할 때 아무래도 좀 더 꼼꼼한 코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타쿠여야 돼요. 이거는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인생에서 이런 시기들이 부분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뭔가를,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가지려면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더 높은 연봉, 아니면 더 높은 고지, 아니면 좋은 기회를 빠르게 캐치하려면 공부를 안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하고 그런 좋은, 내가 경력 많으니까 대우받으려고 하는 건 그냥 무능한 병장이 유능한 이등병 앞에서 가오잡는 것까지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 사회는 슬프게도 경력이 많다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제 경력 보고 팀노바 왔겠습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졸라 잘하면은 인정받는 게 사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사회가 뭐 찍어 누르고 뭐 해도 좋은 기술력, 좋은 가치, 좋은 노력을 통해서 좋은 실력, 이런 거는 꾸준히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을 받기 위한, 뭐 남들에게 인정을 받든 뭐 어쨌든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려면 결국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자부심이 진짜 많아져요. 높아져. 그러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부심도 많아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 5일 동안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 요새 파이어족 좋아하죠? 파이어족 같은 걸 하려면 평범한 실력으로 되겠습니까? 좀 여유가 있을 정도로 실력이 투머치하게 좋아야 뭔가 파이어족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